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스랑 혈액조현내과 전문의 김대영 의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특히 고형암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형암의 첫 번째 순서로 대장암에 대한 전체적인 병의 소개와 진단, 그리고 병기, 치료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암, 우리나라에서 점점 그 발병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1960년도만 하더라도 대장암이라는 병은 굉장히 드문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서구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대장암이 생길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2000년대를 전후로 해서 대장암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2, 3위를 다투는 굉장히 많은 질환 중에 하나로, 암 질환 중에 하나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대장암의 치료법이나 이런 대장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기술, 항암제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생존율이 많이 좋아진 질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대장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을 예방, 진단,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대장암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장이라는 게 어떤 장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돼서 이 소화된 음식물에서 각종 영양물과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 우리의 소화기관인데 그 소화기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장은 이 소장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장 다음으로 대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소장이 보통 한 10m 정도가 되고요. 이 소장에서는 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각종 영양소를 흡수를 하게 되어 있고 대장의 기능은 주로 영양소의 흡수보다는 수분의 흡수가 주로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이제 음식물과는 달리 이제 똥과 비슷한 상태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각종 여러 가지 독성 물질에 노출되기가 쉬운 것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즉 소화기의 소장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기에 비해서 훨씬 더 암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소장으로부터 연결된 이 대장은 뭐 두께는 직경은 그렇게 예,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쫙 펴도 한 3cm, 4cm 정도까지 늘어날 수는 있지만요. 대개 이 전체의 길이는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부터 항문이 바로 연결되는 우리 직장까지 해서 약 사람마다의 차이는 있지만은 1.5m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소장은 보통 우리의 오른쪽 아랫배 부분에서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즉 오름 대장, 상행결장이라는 분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가로로 지나가는 평행결장,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 S자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S자 결정이라는 부분을 통과해서 항문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곧게 뻗어 있다 해서 곧을 직자를 쓰는 직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 크게 꺾이는 부분이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간 주변에 있는 간 만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헤파틱 프랙셔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한번 꺾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왼쪽에 이 비장이랑 연결되는 비장이랑 바로 붙어 있는
이 비장 만곡이라는 부분에서 또 한 번 꺾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S자 결장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급격하게 한번 꺾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대장은 주된 기능이 수분의 흡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이것이 영양분이 충분히 흡수된 상태에서 이 대장을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보는 변의 형태로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대장은 암에 발병될 노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대장암이 생기는가? 우리가 모든 암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암이 생기기 쉬운 그런 상태가 돼 갑니다. 몸은 자꾸 재생을 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그 재생을 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포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한 세포들을 우리 몸에서는 교정해주고 잘못된 세포들을 미리 없애버리는 그러한 어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작용들이 존재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한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암이 생기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연령입니다. 네. 나이가 드실수록 대장암이 잘 생깁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30대, 40대에서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지 보고가 돼 있다고 돼 있지만은 과거에는 50대 이후에서만 생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즉 50세 이후로만 대장암이 주로 생기고 30대, 40대, 특히 20대 이런 연령에서는 대장암을 생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연령이 나이 들수록 특히 50대가 넘어갈수록 이 대장암의 발병 빈도는 늘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자꾸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많아지고, 즉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이러한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체계,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암이 그렇지만은 이 대장암도 굉장히 유전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장암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MSI라는 유전자 쪽인데요. 이러한 유전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특히 어떤 가계도, 즉 부모 중에서 대장암이 있으셨던 분들이 대장암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의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직계 가족 중에서 대장암이 있었던 분이 있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부모님 즉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서 대장암이 있었던 분들은 그렇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발병 확률이 몇 배 이상, 작게는 3배에서 높게는 10배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더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유전적인 거, 연령적인 거 이외에도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식사가 점점 고지방 식사로 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고지방, 고단백 이런 여러 가지 서구식의 식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 우리가 고섬유질 식사를 하던 때와는 달리 음식을 먹었을 때의 그 음식이 이제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물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가스들이 대장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암 유발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이러한 섬유질, 즉 채소 성분과는 달리 이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있는 성분들은 그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것이 대사되고 처리되고 부패하고 장에서 변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물질들이 나오면서 좀 더 대장암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2000년대를 넘어서부터는 거의 서구와 비슷한 정도의 대장암 발병률을 보이고 점점 그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이 이러한 식사 습관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흡연이라든지 음주와 같은 것도 발암물질로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장암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대장암은 우리가 미리미리 진단을 하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론적인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암은 처음부터 암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용종, 대장에 생긴 작은 혹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질환인 선종, 그리고 악성인 대장암까지 진행하는 것이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암은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대장암은 처음에는 이렇게 양성인 용종, 우리가 폴립이라고 많이 그러죠. 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양성 종양인 선종, 그리고 악성인 대장암까지 진행하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종 단계에 있는 것부터 내시경을 통해서 미리 잘라내 버리면은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선종 대장암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선종에도 두 가지가 있어서 이 튜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튜블라라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은 관상형, 이 튜블이라는 게 이 튜브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상형 선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빌로우스라는 것은 이것이 융모 돌기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선종에서도 모양이 이렇게 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선종이 있는가 하면은 돌기 형태로 이렇게 삐쭉삐쭉 모양이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되게 관상의 경우는 같은 양성인 경우에도 조금 더 순한 쪽에 해당하지만은 이런 육모 돌기에 해당하는 빌로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악성 종양으로 가기 전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되게 관상인 경우에는 그냥 이거 용종을 내시경으로 잘라내 버리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육모돌기 형태로 된 경우에는 만약 내시경으로 잘라냈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수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잘라내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용종이 처음 생기면서 대장암으로까지 진행될 때까지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대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이 용종은 미리 발견을 해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은 암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경우 50세를 넘어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대장 내시경을 5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해서 이런 용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 있고, 용종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내버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 유전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쪽에서 이러한 유전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대장 내시경을 하는 연령을 조금 더 낮추면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권하는 것은 40세 이후부터 내시경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이라는 것은 대장에 생기는 그런 암인데, 대장은 우리 소화기관에서 가장 마지막 쪽에 있는 1.5m 정도에 해당하는 소화관이고, 소장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대장, 즉 마지막 부분인 항문까지 연결될 때까지 약 1.5m인데 주로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대장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이 되겠는데, 이거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 고지방 식사, 흡연, 음주와 같은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용종이 생기다가 이것이 진행해서 양성종양인 선종, 악성인 대장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50세가 넘어가는 성인들은 정기적으로
대장암 검사, 즉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서 용종 단계에서 미리미리 절제를 해버리면 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 질환과 각종 고용암으로 치료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